한국인 따위가 감히 나를 넘봐? 중국 청두의 한 무술학교. 한국인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찬 여성 무술가 샤오유. 3년 전 한국인 사기꾼에게 모든 것을 잃고 약혼자마저 세상을 등졌습니다. 한국인은 절대 용서 못해. 감히. 그때 나타난 한국인 카메라맨. 안녕하세요. 다큐멘터리 촬영 때문에 꺼지세요, 당장! 한국인은 쳐다도 보기 싫습니다. 어느 날 밤 건달 5명에게 샤오유가 습격을 당합니다. 그 순간 나타나 단 2분 만에 건달들을 제압하는 남성. 그의 정체는 전직 대한민국 특수부대 특전사. 왜 날 구해준 거예요? 당신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사람이 위험에 처한 걸 보고 국적을 따질 수는 없죠. 증오하던 한국인에게 마음을 빼앗긴 그녀. 과연 이 두 사람에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흥미진진하고 가슴 뭉클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무거운 카메라 가방을 어깨에 메고 천천히 걸었어요.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죠. 마치 어디론가 끌려가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촬영이 될지도. 지훈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의 눈빛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카메라 가방 속에는 최고급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지만 정작 지훈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죠.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 지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순간 5년 전의 그날이 떠올랐어요. 총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명소리도 들렸죠. 그리고 동료의 마지막 눈빛이. 팀장님,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좌측이 아니라 우측이었어요. 지훈이 무전기에 대고 외쳤던 자신의 목소리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었죠. 동료는 그의 실수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질 구출 작전은 성공했지만 대가는 너무 컸어요. 지훈은 눈을 떴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지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은 숨길 수 없었죠. 그는 카메라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카메라 뒤에서는 안전했어요. 누구도 죽이지 않았으니까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것, 그것이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자 햇살이 더욱 밝게 빛났어요.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경찰 특공대 시절에 그는 이미 죽었어요. 지금의 그는 그저 카메라맨일 뿐이었죠. 4시간의 비행 끝에 청두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후끈한 열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중국 특유의 향신료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형, 여기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이 손을 흔들며 뛰어왔어요. 25살의 청년은 늘 에너지가 넘쳤죠. 지훈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잘 오셨어요? 비행 괜찮으셨어요? 응, 괜찮았어. 지훈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서준은 그의 무뚝뚝한 성격에 이미 익숙했어요. 1년째 함께 일하면서 적응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청두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거대한 판다 인형이 건물 위에 매달려 있었고 거리 곳곳에 마라탕 가게들이 보였습니다. 전통 찻집에서는 노인들이 차를 마시며 장기를 두고 있었죠. 형, 이번 촬영 정말 기대돼요. 중국 전통 무술 시리즈라니. 서준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영춘권이라고 하셨죠? 맞아. 리밍이라는 현지 코디네이터가 무술학교를 섭외해놨대. 지우는 서류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왕샤오유라는 여자가 운영하는 학교였어요. 사진 속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차가워 보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었어요. 방은 깨끗했지만 지우는 불편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자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악몽이 더 심해질까봐 두려웠죠. 저녁을 먹으며 촬영 계획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서준은 열심히 메모했어요. 내일 아침 9시에 무술학교 방문이요? 응. 먼저 가서 분위기 파악하고 협조 요청하자. 밤이 깊었습니다. 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꺼내 렌즈를 닫기 시작했죠. 반복적인 동작이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술학교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 고풍스러운 건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붉은 기와와 하얀 벽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마당에서는 학생들의 구령 소리가 들렸죠. 하나, 둘, 셋. 활기찬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지훈과 서준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마당 한가운데서 한 여자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왕샤오유였어요. 사진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긴 머리를 휘날리며 붉은색 무술복을 입은 그녀는 우아하면서도 강해 보였죠. 샤오유의 움직임은 물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주먹이 나가는 순간은 번개처럼 빨랐어요. 영춘권 특유의 짧고 빠른 동작들이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은 그녀를 따라 열심히 움직였죠. 지우는 무심코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뷰파인더로 본 샤오유는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집중하는 그녀의 표정, 정확한 동작, 그리고 눈빛에 담긴 깊은 슬픔. 훈련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흩어지자 지훈이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한지훈입니다. 다큐멘터리 촬영 때문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샤오유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따뜻했던 눈빛이 순식간에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한국인이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놀람인지 알 수 없었죠. 나가세요. 당장. 샤오유가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학생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전혀 알 수 없었죠.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모른다고요? 샤오유가 비웃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한국인들은 다 똑같아요.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증오가 가득했죠. 서준이 황급히 나섰어요. 저희는 그저 촬영하러. 닥쳐요. 당장 나가라고 했잖아요. 샤오유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공격할 것 같았어요. 지우는 서준의 팔을 잡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가겠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서자 샤오유가 마당 한 구석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벽에 기대 흐느꼈어요. 지우는 뒤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어깨가 보였죠. 깊은 상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나온 후 서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형, 뭐가 문제일까요? 모르겠어. 한국인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나 봐. 지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샤오유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증오 뒤에 숨겨진 슬픔이 보였죠. 그때 샤오유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잘생긴 청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오야. 샤오유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3년 전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쳐나오는 그녀의 약혼자였어요. 순수하고 열정적인 무술가였죠. 세상을 무술로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김민석이라는 한국인이 나타났어요. 정장을 입고 명함을 건넸죠. 한중 무술 교류 사업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김민석은 말을 잘했습니다. 꿈 같은 계획을 제시했어요. 천하오는 완전히 빠져들었죠. 샤오유, 우리 꿈이 이루어질 거야. 세계에 중국 무술을 알릴 수 있어. 천하오는 전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학교 건물까지 담보로 잡혔어요. 샤오유는 불안했지만 그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죠. 2달 후 김민석은 사라졌습니다. 연락이 끊겼어요. 계좌는 텅 비어 있었죠. 사기였던 겁니다. 천하오는 무너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죠. 학교도 곧 넘어갈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샤오유 미안해.
천하호의 마지막 전화였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약했어요. 내 미래까지 망쳤어. 용서해줘. 샤오유가 뛰어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천하호는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어요. 유서에는 짧은 글만 남아 있었죠. 실패한 내가 너무 부끄럽다. 샤오유를 사랑한다. 장례식장에서 샤오유는 맹세했습니다. 한국인, 절대 용서 못해. 그때부터 그녀의 마음에는 증오만 남았어요. 한국인이라는 말만 들어도 분노가 치솟았죠. 샤오유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년이 지났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한편 호텔로 돌아온 지훈과 서준은 회의를 했어요. 형, 포기하실 거예요? 다른 무술학교 찾아볼까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한참 생각했어요. 샤오유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특히 그 슬픈 눈빛이. 아니, 내일 다시 가보자. 네, 또요? 서준이 놀랐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아. 지훈은 카메라를 꺼내 오늘 찍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샤오유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멈춤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죠. 눈빛이 보였습니다. 차가운 표면 아래 숨겨진 깊은 슬픔이. 저 눈. 지훈이 중얼거렸어요. 나와 같은 눈이야. 뭔가를 잃은 사람의 눈. 상처받은 영혼의 눈. 지훈은 거울을 봤습니다. 자신의 눈에도 같은 슬픔이 담겨 있었죠. 형, 뭐라고요? 아니야. 내일 일찍 출발하자. 지훈은 카메라를 정리했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생겼어요. 샤오유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게 한국인을 미워하는지 알고 싶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청두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졌어요. 지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몰랐습니다. 내일 밤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사건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샤오유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하호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있었죠. 하오야, 오늘 또 한국인이 왔어. 너무 화가 났어. 그녀는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상해. 그 사람 눈빛이 뭔가 달랐어. 샤오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한국인은 다 똑같아. 그녀는 자신에게 되뇌었죠. 하지만 지훈의 조용한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던 그의 표정도요.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상처를 안고 긴 밤을 보냈어요. 내일이 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아무것도 모른 채 두 사람은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다는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청두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죠. 저녁 노을이 청두의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금리고가의 야시장은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중국 전통 등불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거리에는 마라탕과 양꼬치 냄새가 진동했죠. 지훈은 카메라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준이 보조 장비를 메고 뒤따랐어요. 그들은 다시 무술학교를 찾아갔었습니다. 하지만 샤오유는 만나주지 않았죠. 학생들만이 조심스럽게 그들을 바라봤을 뿐이었어요. 형, 그래도 포기 안 하시는 거 대단해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지훈은 대답 없이 카메라 뷰파인더를 들여다봤어요. 적어도 청두의 풍경이라도 담아가야 했으니까요. 노점상 할머니가 큰 솥에서 마라탕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지훈은 카메라를 할머니께 향했습니다. 할머니,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로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요. 뭐든 물어보세요. 청두에서 얼마나 장사하셨어요? 벌써 50년이 넘었죠. 이 자리에서만 30년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촬영을 계속했어요.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좋았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는 평화로운 순간들이요.
그때였습니다. 형, 저기 좀 봐요. 서준이 급하게 지훈의 팔을 잡았어요. 손가락으로 골목 쪽을 가리켰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무언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그쪽으로 돌렸죠. 샤오유였습니다. 그녀는 5명의 건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건달들은 모두 문신을 하고 있었고 손에는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있었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샤오유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어요. 장 사장님이 또 연락하셨어요. 왕 선생님.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샤오유는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어요.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학교는 절대 안 팔아. 돌아가라고 전해. 샤오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건달 리더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죠. 그럼 방법이 없네요. 우리도 할 일은 해야죠. 순간 5명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샤오유도 즉시 영춘권 자세를 취했어요. 첫 번째 건달이 강목을 휘둘렀습니다. 샤오유는 몸을 낮추며 피했어요. 그리고는 빠르게 상대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건달이 숨을 헐떡이며 뒤로 물러났죠. 두 번째 건달이 옆에서 달려들었습니다. 샤오유는 회전하며 그의 다리를 걸었어요. 건달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건달이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샤오유는 필사적으로 막았지만 점점 밀리기 시작했죠. 한 건달의 주먹이 샤오유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그녀가 비틀거렸어요. 그 틈을 노려 다른 건달이 쇠파이프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샤오유의 머리를 향해 쇠파이프가 내려오는 순간 잠깐 지훈이 카메라를 서준에게 던지고 달려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어요. 지훈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갔습니다. 쇠파이프를 맨손으로 잡았어요. 건달이 놀란 눈으로 그를 봤습니다. 지훈은 차갑게 미소 지었죠. 다음 순간 지훈의 다른 손이 건달의 팔꿈치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건달이 비명을 질렀어요.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건달이 칼을 꺼냈어요. 날카로운 칼날이 가로등 불빛에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죠. 건달이 칼을 휘두르는 순간 지훈은 옆으로 비켰습니다. 그리고는 건달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어요. 칼이 떨어졌습니다. 지훈은 즉시 건달의 뒤통수를 가격했죠. 건달이 쓰러졌어요. 세 번째와 네 번째 건달이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지훈은 몸을 낮추고 회전했어요. 발이 큰 원을 그리며 두 건달의 다리를 쓸었습니다. 둘 다 동시에 넘어졌죠. 마지막 남은 건달 리더가 격투기 자세를 취했습니다. 복싱을 배운 것 같았어요. 잽을 날리며 거리를 재고 있었죠. 지훈은 침착하게 상대를 관찰했습니다. 리더가 오른손 훅을 날리는 순간 지훈은 안으로 파고들었어요. 리더의 팔 아래로 들어가 목을 감았습니다. 완벽한 초크 기술이었죠. 3초. 단 3초 만에 리더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그를 바닥에 눕혔어요. 서준이 휴대폰을 꺼내봤습니다. 1분 47초. 형, 대박이에요. 서준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는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샤오유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죠. 한국인이, 그 미워하던 한국인이 자신을 구해준 겁니다. 왜 도와줬어요? 샤오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어요. 지훈은 손에 묻은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한국인인 주제에 샤오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어요. 부끄러웠죠. 지훈은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사람이 다치는 걸 보고 국적을 따질 수는 없죠. 그 말에 샤오유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죠. 샤오유는 지훈의 움직임을 떠올렸습니다. 그 정확하고 빠른 동작들. 일반인은 절대 할 수 없는 기술들이었어요. 저 움직임. 군인? 경찰?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어요. 곧 경찰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내려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쓰러진 건달 리더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사람들이 먼저 공격했어요. 샤오유가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시큰둥한 표정이었죠. 증거가 있나요? 증인은? 경찰관의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건달들을 감싸려는 거였어요. 아마 뒤에서 뭔가 거래가 있는 모양이었죠. 여기요. 지훈이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서준에게 눈짓했어요. 서준이 카메라를 들어 보였죠. 모든 걸 촬영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경찰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증거가 있으니 어쩔 수 없었죠. 마지못해 건달들을 연행하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 위에 보고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샤오유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협박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경찰차가 떠난 후 거리에는 샤오유와 지훈, 서준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샤오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군인이었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 움직임, 그 침착함, 그 눈빛, 모든 게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의 것이었죠. 지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옛날 일이에요. 지금은 그냥 카메라맨입니다. 군인 출신이 카메라맨이라. 샤오유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잖아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샤오유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한국인은 다른 것 같았어요. 아니야. 샤오유는 고개를 저었죠. 모든 한국인은 똑같아. 그렇게 믿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지훈은 놀란 듯 그녀를 봤습니다. 천만에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지훈이 샤오유를 살폈습니다. 그때 그녀의 팔에 긁힌 상처를 발견했어요. 피가 조금 나고 있었죠. 잠깐만요. 지훈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깨끗한 하얀 손수건이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샤오유의 팔을 잡고 상처를 감쌌습니다. 샤오유는 얼어붙었어요. 지훈의 손길이 너무나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왜 이러지?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한국인의 손길에 이렇게 반응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샤오유는 황급히 팔을 뺐습니다. 됐어요. 괜찮아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뺨은 붉어져 있었죠. 지훈은 아무 말 없이 물러났습니다. 서준이 다가왔어요. 형, 이제 가요? 응, 가자. 지훈이 돌아서려는 순간 샤오유가 말했습니다. 내일 학교로 오세요. 지훈과 서준이 놀라서 뒤돌아봤어요. 샤오유는 시선을 피하며 말을 이었죠. 촬영? 허락할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오늘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학생들이 걱정할 거예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샤오유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서준이 신나게 떠들었어요. 형, 진짜 대박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싸울 수 있어요? 지훈은 창밖을 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오랜만에 몸이 움직였어요. 5년 만에 다시 싸운 겁니다. 놀랍게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좋았습니다. 누군가를 지킨다는 느낌이요. 한편 샤오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지? 그녀는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한국인은 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구해주던 그 모습이요. 상처를 감싸주던 따뜻한 손길도 생각났죠. 샤오유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심장이 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서 지훈도 잠들지 못했어요. 저 눈빛, 뭔가 큰 상처가 있어. 그는 샤오유를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한국인을 미워할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하다. 지훈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관심이 생겼어요. 5년 만에 처음이었죠. 죽은 듯 살아온 그에게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어요. 청두의 거리는 조용해졌죠.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그들은 다시 만날 겁니다.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알아가겠죠.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으니까요. 샤오유는 옆 테이블에 천하오 사진을 봤어요. 하오야, 나 이상해. 그 한국인이 자꾸 생각나. 사진 속 천하오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지우는 카메라를 만지작거렸어요. 오늘 촬영한 영상을 다시 봤죠. 화면 속 샤오유가 건달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강하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내일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요. 그렇게 운명의 밤은 지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무술학교 마당을 비췄습니다. 하얀 벽은 더욱 눈부시게 빛났어요. 지훈과 서준은 학교 문 앞에 서 있었죠.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형,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제 샤오유가 허락은 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죠. 약속했잖아. 들어가자. 지훈이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마당에는 학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15명 정도였어요. 샤오유가 그들 앞에 서서 무언가 설명하고 있었죠. 오늘부터 한국에서 촬영팀이 올 거예요. 방해하지 말고 평소처럼 훈련하세요. 샤오유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몇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훈을 쳐다봤죠. 지훈과 서준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샤오유가 돌아봤어요. 어제와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여전히 차갑긴 했지만 적대감은 조금 줄어든 것 같았죠. 오셨군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훈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샤오유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쪽 구석에서 촬영하세요. 학생들한테는 말 걸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지훈과 서준은 조용히 구석으로 이동했어요.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죠.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이 기본 동작부터 연습했어요. 샤오유는 한 명 한 명 자세를 교정해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물처럼 흐르는 영춘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었죠. 지훈은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뷰파인더를 통해 보는 샤오유는 다른 세상 사람 같았어요. 완전히 몰입한 모습이었죠. 가르칠 때만큼은 과거의 고통을 잊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학생들에게 휴식 시간이 주어졌어요. 아이들은 물을 마시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샤오유가 지훈에게 다가왔어요. 어떤가요? 촬영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영춘권의 정수를 잘 보여주시네요. 지훈의 칭찬에 샤오유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이 학교는 제 약혼자가 세운 곳이에요.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지훈은 놀라서 그녀를 봤어요. 약혼자요? 네. 천하오라는 사람이었죠.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샤오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준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3년 전이었어요. 샤오유가 말을 이었습니다.
마치 오래 묻어뒀던 이야기를 꺼내는 것처럼요. 하오는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무술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죠. 어린아이 같은 꿈이었지만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김민석이라는 한국인이군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왜 그녀가 한국인을 그토록 증오하는지요. 네. 샤오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투자자라고 했어요. 한중 무술 교류 사업에 큰 돈을 투자하겠다고 했죠. 하오는 완전히 넘어갔어요. 저도 믿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샤오유는 서둘러 닦았습니다. 하오는 전 재산을 투자했어요. 이 학교 건물도 담보로 잡혔죠.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그 김민석이 사라졌군요. 네. 2달 만에 연락이 끊겼어요. 돈은 모두 사라졌고 남은 건 빚뿐이었죠. 샤오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오는 견딜 수 없었나 봐요. 어느 날 밤 강에서 그를 발견했어요. 이미 차갑게 식은 몸이었죠.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고통스러운 침묵이었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아팠어요. 샤오유의 고통이 느껴졌죠.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자신도 한국인이니까요. 죄송합니다. 지훈이 말했어요. 제가 사과할 일은 아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샤오유는 그를 봤습니다. 지훈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그 어떤 거짓도 없었죠.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샤오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인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날이 떠올라요. 하오의 마지막 모습이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가 모든 게 생생해요.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래서 증오했어요. 모든 한국인을 미워했죠. 그게 하오에 대한 제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네. 어제 당신이 저를 구해줬어요. 샤오유가 지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워요. 당신은 다른 것 같아요. 김민석과는 완전히 달라요.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이때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어요.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메이메이? 샤오유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 아저씨도 무술하세요? 메이메이가 지훈을 가리켰어요. 아이의 눈은 반짝였죠. 어제 선생님을 구해줬다고 들었어요. 정말 강하다면서요? 샤오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비밀로 하라고 했는데 벌써 소문이 퍼진 거예요.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옛날에 조금 배웠어. 와, 저희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메이메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몰려왔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한국 무술도 배워보고 싶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자 지우는 난처해졌어요. 샤오유를 쳐다봤죠. 샤오유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었어요. 좋아. 조금만 보여줘봐요. 정말요? 지훈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어차피 학생들이 궁금해하는데 어쩔 수 없죠. 샤오유가 물러섰어요. 학생들이 와 하고 환호했습니다. 지훈은 카메라를 서준에게 맡기고 마당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오랜만에 다른 사람들 앞에 선이 떨렸습니다. 뭘 보여드릴까요? 격파! 한 학생이 외쳤어요. 다른 아이들도 따라 외쳤죠. 격파! 격파! 샤오유가 벽돌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지훈 앞에 놓았어요. 할 수 있어요? 도전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지훈은 미소 지었어요. 해볼게요. 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격파한 게 언제였더라? 특공대 시절이었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훈련장에서 벽돌을 깨던 날, 동료들의 환호 소리, 그리고 그 마지막 작전의 밤, 지훈의 손이 떨렸어요. 식은땀이 났습니다. 안 돼. 또 시작이야. 그는 눈을 감았죠.
형? 서준이 걱정스럽게 불렀어요. 학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샤오유가 지훈의 어깨를 잡았어요.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녀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지훈은 눈을 떴어요. 샤오유가 걱정스럽게 그를 보고 있었죠. 이상했어요. 그녀의 눈을 보자 떨림이 멈췄습니다. 마음이 조금 진정됐어요. 괜찮아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괜찮았어요. 그는 다시 벽돌 앞에 섰습니다. 자세를 잡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죠.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목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벽돌만 보였죠. 지훈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팡! 벽돌이 깔끔하게 두 동강 났어요. 학생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대박! 진짜 깼어요. 메이메이가 깨진 벽돌을 들고 신기해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몰려들었죠. 샤오유는 조용히 지훈을 관찰했습니다. 방금 그가 보인 모습이 마음에 걸렸어요. 분명 뭔가 있었죠. 고통스러워하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 훈련 계속해요. 샤오유가 손뼉을 쳤어요. 아이들은 아쉬워하며 흩어졌습니다. 지훈은 한쪽 구석으로 갔어요. 손이 아팠습니다. 오랜만에 무리했나 봐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죠. 샤오유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파스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바르세요. 괜찮아요. 바르라니까요. 샤오유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훈은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샤오유가 조심스럽게 파스를 발랐어요. 시원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어요. 힘들어 하셨죠? 샤오유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죠. 저도 그래요. 샤오유가 말을 이었습니다. 가끔 과거가 떠올라요. 하오의 얼굴이, 그날의 기억이. 그럴 때면 숨이 막혀요. 그녀는 손을 멈췄어요. 지훈을 봤죠. 우리 비슷한가 봐요. 비슷하다니요? 둘 다 과거에 갇혀 있잖아요. 샤오유의 말에 지훈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정확한 지적이었으니까요. 저는 증오 속에 갇혀 있어요. 당신은 뭔가 다른 것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자신은 죄책감에 갇혀 있었죠. 5년째 그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샤오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야기하고 싶으면 들어줄게요. 지훈은 놀라서 그녀를 봤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어제의 차가움은 온데간데 없었죠.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힘들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샤오유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저도 3년이 걸렸거든요. 누군가한테 이야기하는데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해요. 준비됐을 때 말해줘요. 샤오유가 학생들에게로 돌아갔어요. 지훈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죠. 서준이 다가왔습니다. 형, 오늘 촬영 진짜 잘 됐어요. 그래. 네. 샤오유 씨도 협조적이시고 학생들도 귀엽고. 서준은 신이 났어요. 지훈도 조금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샤오유는 더 이상 그들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줬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당에는 샤오유와 지훈, 서준만 남았습니다. 내일도 와요? 샤오유가 물었어요. 네, 일주일 정도 촬영할 예정이에요. 그럼 내일은 1:1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영춘권의 실전 기술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서준이 기뻐하며 외쳤어요. 세 사람은 함께 학교를 나섰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기, 샤오유가 말을 꺼냈어요. 저녁 드셨어요? 지훈과 서준이 놀라서 그녀를 봤습니다. 아직이요. 그럼
제가 마라탕 맛있는데 알아요. 제가 살게요. 어제 일에 대한 감사 표시로요. 샤오유의 뺨이 살짝 붉어졌어요. 이런 제안을 하는 게 어색한 모양이었죠.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서준이 재빨리 대답했어요. 좋아요. 형 가요. 그럼 신세지겠습니다.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야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알록달록한 등불들이 켜지고 음식 냄새가 코를 간지렸죠. 샤오유는 익숙한 듯한 가게로 들어갔어요. 작은 마라탕 집이었습니다. 사장님, 여기요. 아이고, 샤오유. 오랜만이네. 나이 든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샤오유가 메뉴를 주문했어요. 지훈과 서준은 그녀에게 맡겼죠. 음식이 나왔습니다. 뜨거운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빨간 고추와 향신료가 가득했습니다. 맵지 않아요? 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조금 맵긴 한데 맛있어요. 한번 먹어봐요. 샤오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죠. 샤오유는 천천히 마음을 열고 있었어요. 지훈도 조금씩 편안해지고 있었고요. 이 순간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걸, 증오와 고통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라는 걸요. 저녁은 계속됐습니다. 청두의 밤은 아름다웠어요. 마라탕 가게의 따뜻한 불빛이 세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릇 앞에서 샤오유가 젓가락을 들었어요. 지훈과 서준도 따라 먹기 시작했죠. 맵다. 서준이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샤오유가 피식 웃었어요. 처음 보는 편안한 웃음이었죠.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먹어봐요. 지훈은 조용히 먹었습니다. 매운 게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혀를 자극하는 얼얼함이 좋았죠. 현실을 느끼게 해줬으니까요. 지훈 씨는 매운 거 괜찮으세요? 샤오유가 물었어요. 이름을 불러준 게 처음이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한국에도 매운 음식 많죠? 김치찌개나 떡볶이 같은 게 있어요. 아, 떡볶이. 드라마에서 봤어요. 샤오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순간 그녀는 28살의 평범한 여자 같았어요.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요. 서준이 신나게 끼어들었어요. 저희 형이 떡볶이 진짜 잘 만들어요. 특공대 시절에. 서준아. 지훈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경고의 의미였어요. 서준은 입을 다물었죠. 하지만 샤오유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공대요? 그녀가 지훈을 봤어요.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그냥 옛날 일이에요. 지훈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샤오유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관찰했죠. 지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뭔가 깊은 상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나랑 똑같아. 샤오유는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자신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샤오유가 계산을 했어요. 세 사람은 가게를 나왔죠.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야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 장사꾼들의 호객소리, 모든 게 생동감 넘쳤죠. 호텔까지 걸어가실 거예요? 샤오유가 물었어요. 네, 멀지 않아요. 그럼 저도 같이 가요. 방향이 같거든요. 세 사람은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은 신기한 듯 주변을 구경했어요. 지훈과 샤오유는 나란히 걸었죠. 한참을 침묵 속에 걸었습니다. 샤오유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격파할 때 힘들어 하셨죠?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대답 안 해도 돼요. 샤오유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과거가 떠올라서 숨이 막히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오가 죽던 날이 자꾸 생각나요. 강가에서 그를 발견했을 때 그 차가운 몸이, 창백한 얼굴이. 샤오유는 멈춰 섰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지훈도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를 봤죠.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샤오유는 너무나 외로워 보였어요. 저는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샤오유가 놀라서 그를 봤습니다. 서준도 뒤에서 숨을 죽였어요. 5년 전이었어요. 인질 구출 작전이었죠.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과거가 밀려오고 있었어요. 제 판단이 틀렸어요. 좌측이 아니라 우측이었는데 저는 확신했죠. 완전히 잘못 봤어요.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료가 죽었어요. 저를 믿고 따라왔던 후배였죠. 24살이었어요.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있었고요. 샤오유는 숨을 삼켰습니다. 지훈의 고통이 느껴졌어요. 장례식장에서 그의 약혼자를 봤어요. 울부짖으며 관을 붙잡고 있었죠.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훈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제가 죽인 거예요. 제 실수 때문에 그가 죽었어요. 아니에요. 샤오유가 다가왔습니다.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작전이란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아니에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어요. 제가 확인을 더 했어야 했어요.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조금만 더 정확하게 봤다면, 그는 살 수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어요. 샤오유는 그를 꼭 안아줬습니다. 지훈이 굳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놓지 않았죠. 울어요. 참지 말고요. 샤오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어요. 지훈은 무너졌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서 울었어요. 어깨가 떨렸죠. 흐느낌이 터져나왔습니다. 샤오유는 그를 안은 채 조용히 서 있었어요. 자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죠. 지훈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과 똑같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서준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형이 이렇게 우는 걸 처음 봤죠. 한참이 지났습니다. 지훈이 천천히 샤오유에게서 떨어졌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죄송해요. 실례했어요. 아니에요. 샤오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닦았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오가 죽고 나서 혼자 울었어요.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못하고요. 그녀는 지훈을 봤습니다. 혼자 견디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죠. 그래서 특공대를 그만두신 거예요? 네. 더 이상 총을 잡을 수 없었어요. 사람을 마주할 수도 없었고요. 지훈이 카메라 가방을 만졌습니다. 카메라 뒤에서는 안전했어요. 아무도 다치지 않으니까요. 그냥 보기만 하면 됐죠. 도망친 거네요. 샤오유의 말에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맞아요. 도망쳤죠. 저도 똑같아요. 샤오유가 말했습니다. 저도 도망쳤어요. 증오 속으로요. 한국인을 미워하면 하오의 죽음을 누군가 탓할 수 있었거든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사실은 제 자신이 제일 미웠어요. 왜 그때 말리지 못했을까? 왜 김민석을 의심하지 못했을까? 계속 자책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같은 고통을 가진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시선이었어요. 우리 참 비슷하네요. 샤오유가 작게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어요. 그러게요. 지훈도 미소 지었죠. 서준이 다가왔습니다. 형, 샤오유 누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지훈이 대답했어요. 실제로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았죠.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세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헤어지죠. 샤오유가 말했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내일도 촬영 오실 거죠? 네, 물론이죠. 그럼 내일은 샤오유가 망설였어요. 그리고는 결심한 듯 말했죠. 제 이야기를 더 해줄게요. 하오에 대해서요. 카메라에 담고 싶으시다면요. 지우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당신이라면 제대로 담아줄 것 같아요. 샤오유는 진심이었어요. 오늘 밤 지훈의 진짜 모습을 봤으니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샤오유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봤어요. 지훈 씨, 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발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샤오유는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쓸쓸했어요. 지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형, 들어가요. 서준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창가에 섰어요. 청두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형, 괜찮으세요? 응. 이상하게도 괜찮아. 지우는 자신도 놀라웠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웠죠. 샤오유 누나가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그래. 지우는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했죠. 샤오유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샤오유도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하오의 사진을 봤죠. 하오야,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그녀는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인한테 내 이야기를 했어. 내 이야기도 했고. 근데 이상하게 화가 안 나더라. 샤오유는 눈을 감았어요. 그 사람 나랑 비슷해.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이야. 너처럼 순수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근데 나쁘지 않아. 오히려 편안해. 샤오유는 그날 밤 오랜만에 평온하게 잠들었어요. 두 사람 모두 몰랐습니다. 오늘 밤이 전환점이라는 걸요. 각자의 상처를 공유하면서 조금씩 치유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청두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반짝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요. 과거의 그림자가 곧 그들을 다시 찾아올 거라는 걸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평화로웠습니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를 발견한 밤이었으니까요. 아침 햇살이 무술학교를 비췄습니다.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카메라 장비를 하나씩 점검했죠. 오늘은 특별한 촬영이었으니까요. 서준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형, 정말 괜찮을까요? 샤오유 누나가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시는 거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 듣는 거야. 지우는 렌즈를 닦았어요. 손길이 조심스러웠죠. 샤오유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른 옷차림이었어요. 검은색 무술복이 아니라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죠. 부드러워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샤오유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어젯밤 울었던 흔적이 눈가에 남아 있었어요. 학생들은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우리만 있어요. 샤오유는 마당 한가운데 놓인 의자를 봤어요. 지훈이 준비해둔 거였죠. 저기, 앉으시면 돼요. 지훈이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각도를 맞추고 조명을 조절했어요. 샤오유의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찼죠. 준비되셨어요? 샤오유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천하오의 사진이었죠.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지훈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시간은 충분해요. 샤오유는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 사람이 천하오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약혼자였어요. 아니,
지금도 제 마음속에서는 약혼자예요. 샤오유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하오는 무술을 사랑했어요. 어릴 때부터 영춘권을 배웠죠. 스승님한테 배운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어요. 하오의 꿈은 단순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중국 무술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거였죠. 순수한 꿈이었어요. 지우는 조용히 촬영했습니다. 샤오유의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22살에 만났어요. 무술 대회에서였죠. 샤오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첫눈에 반했어요. 하오가 시합하는 걸 보는 순간 심장이 뛰었죠. 그는 정말 멋있었어요. 어떻게 고백하셨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오가 먼저 했어요. 샤오유가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죠. 대회 끝나고 제게 다가와서는 당신의 영춘권을 보고 반했습니다. 저와 함께 무술을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거짓말을 몰랐죠. 세상이 다 좋은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믿었어요. 샤오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게 그의 약점이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지우는 기다렸죠. 서준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봄이었어요. 샤오유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정장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죠. 자신을 한중 무술 교류 사업 투자자라고 소개했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했거든요. 1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무술학교를 현대화하고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교류 행사를 열자고요. 하오 씨는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샤오유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샤오유, 우리 꿈이 이뤄질 거야. 드디어 세계에 중국 무술을 알릴 수 있어. 라고 했죠. 그녀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저는 말렸어야 했어요. 뭔가 수상하다고 말했어야 했죠. 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하오가 너무 행복해하는 걸 보니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순수한 미소를 지울 수 없었어요. 샤오유는 눈물을 흘렸어요. 멈출 수가 없었죠. 하오는 전 재산을 투자했어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이 학교 건물도 담보로 잡혔어요. 7억 원이었어요. 지훈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샤오유의 고통이 너무 생생했어요. 2달 동안은 좋았어요. 김민석은 자주 왔고 서류들을 보여줬어요. 계약서도 썼죠. 모든 게 진짜처럼 보였어요. 샤오유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도 안 받고 사무실도 비어 있었어요. 그제야 알았죠. 사기였다는 걸요. 하오 씨는 무너졌어요. 샤오유가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요. 돈도 학교도 꿈도 다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어요. 하오는 점점 말이 없어졌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어 올렸어요.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하오가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약했어요. 샤오유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샤오유, 미안해. 내 미래까지 망쳤어. 용서해줘.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달려가셨죠? 지훈이 조용히 물었어요. 네. 강가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샤오유는 흐느꼈습니다. 하오는 물속에 있었어요. 경찰이 끌어올렸을 때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죠. 제 이름을 부르며 죽었대요.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지우는 카메라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이야기였죠. 샤오유는 계속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맹세했어요. 한국인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요. 김민석을 찾아서 복수하겠다고요. 찾으셨어요? 못 찾았어요. 샤오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짜 이름이었어요. 여권도 위조였대요.
경찰이 수사했지만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났어요. 복수도 못하고 하오도 돌아오지 않고 남은 건 증오뿐이었어요. 학교는 어떻게 지키셨어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악착같이 일했어요. 샤오유가 대답했어요. 낮에는 학생들 가르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했어요. 주말에는 무술 시범 공연도 했죠. 3년 동안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녀는 손을 봤어요. 거칠어진 손이었죠. 빚은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하지만 학교는 지켰어요. 이게 하오가 남긴 유일한 것이니까요. 샤오유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매일 밤 하오한테 말해요. 학교 잘 지키고 있어. 내 꿈 포기하지 않을게라고요. 지우는 녹화를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죠. 그런데 샤오유가 지훈을 봤습니다. 어제 당신을 만났어요. 처음으로 한국인이 다 나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당신도 아프잖아요. 샤오유가 말을 끊었어요. 어젯밤 당신이 우는 걸 봤어요. 그 고통이 느껴졌어요. 하오를 잃은 제 고통과 똑같더라고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증오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요. 하오도 돌아오지 않고 제 마음도 편해지지 않아요. 샤오유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오를 기억하고 싶어서예요. 그가 얼마나 순수하고 좋은 사람이었는지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 속의 미소였어요. 그리고 제 증오를 내려놓고 싶어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지훈이 녹화를 멈췄습니다. 카메라에서 눈을 떼고 샤오유를 봤어요. 고맙습니다. 용기 내주셔서요. 샤오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지훈에게 걸어왔어요. 당신도 내려놓아요. 과거를요. 쉽지 않아요. 지훈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샤오유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함께라면 조금은 쉬울지도 몰라요. 지훈은 그녀의 손을 봤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서준이 다가왔습니다. 누나, 정말 대단하세요. 고마워요. 샤오유가 웃었어요. 이번엔 진짜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점심 먹었어요? 샤오유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럼 제가 만들어줄게요. 중국 가정식으로요. 정말요? 서준이 눈을 반짝였어요. 네.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샤오유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지훈과 서준이 따라갔어요. 부엌은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샤오유는 능숙하게 재료를 꺼냈어요. 뭐 만드실 거예요? 청두식 마파두부요. 매운데 괜찮죠? 좋아요. 서준이 신나게 대답했어요. 샤오유는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칼질이 빠르고 정확했어요. 무술을 할 때처럼 우아했죠. 지우는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요리하는 샤오유는 평화로워 보였어요. 증오도 슬픔도 없는 그냥 평범한 여자 같았죠. 이게 진짜 모습이구나. 지우는 생각했어요.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빨간 마파두부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향긋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맛있겠다. 서준이 침을 꿀꺽 삼켰어요.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부엌에 퍼졌어요. 그날 오후 지우는 호텔에서 촬영 영상을 확인했어요. 샤오유의 인터뷰를 다시 봤죠. 화면 속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미소는 아름다웠어요. 희망이 보였죠. 형, 이거 정말 좋은 다큐멘터리가 될 것 같아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그래.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건 다큐멘터리 이상이야.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치유 과정이기도 해. 지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샤오유도 학교에서 하늘을 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하오야, 오늘 내 이야기를 했어. 그녀는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놓아줄게. 미안해. 바람이 불었어요. 샤오유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죠.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였어요. 안녕하세요. 인생 어울림입니다. 이번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는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함께 공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후속편을 원하시는 시청자님들께선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드시 제작해서 영상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